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부터 지리 정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GIS 지리 정보 체계란 뭐냐 제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자,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GIS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계속 제가 반복하겠지만 지리 정보란 게 뭐냐? 공간 정보와 속성 정보로 나눠진다.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공간 정보는 where, 어디에 대한 위치 정보다. 그리고 그 위치 정보에 해당하는 부가적인 정보가 속성 정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지리 정보가 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리 정보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공간 정보와 속성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요, 1차적인 정보고, 1차적인 정보라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지리 정보의 두 가지 유형, 공간 정보와 속성 정보로 이루어진 것이 지리 정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재에 따라서 또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이 공간 정보와 속성 정보 이외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관계적인 정보도 지리 정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재에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선배들이나 지난 몇 년 동안 이게 질문을 하는데, 교수님 저 지리 정보를 구성하는 게 두 가지라고 교수님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교재나 어떤 문헌이나 보면 세 개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간 정보, 속성 정보, 관계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틀리다가 아니고요. 관계 정보도 역시 지리 정보의 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더 근본적인 걸로 이야기하면 지리 정보는 두 가지 정보, 공간 정보와 속성 정보로 구성되어 있고요. 관계적 정보라고 하는 것은 공간 정보와 속성 정보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생기는 또 하나의 정보가 바로 관계적인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적인 정보는 나중에 위상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세 가지의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냐, 포함되어 있지 않냐, 포함성, 그리고 가까이 있냐, 멀리 있느냐, 인접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냐,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연결성.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위상관계라 그러고요. 이거를 우리가 관계적인 정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지리 정보 안에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럴 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리적인 걸로 한번 생각해 보죠. 그죠? 왜 지리 정보 시스템, 그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왜 GIS라고 했을 때 그걸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했을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지리학 기반을, 저는요, 지리학 기반으로 GIS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GIS가 지리학에서만 하느냐? 당연히 아니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건축학에서도 GIS를 할 수 있고요. 하고 있고요. 조경학, 도시공학, 도시계획학, 행정학, 심지어는 경제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정치학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정치의 현상을 위해서 GIS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리학에서만 GIS를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지리 정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GIS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GIS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잠시 돌아가서 이 관계적인 정보라고 하는 거는요, 공간 정보와 속성 정보가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가 관계적인 정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공간 정보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 관계적인 정보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결성, 연결되어 있나 연결되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어떤 관계를 공간 정보와 속성 정보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도로와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알죠, 그죠? 도로와 도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도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도로와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에 대한 관계적인 정보를 도로라고 하는 공간 정보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공간 정보와 속성 정보가 구축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관계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지리정보에 구성하는 가장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이 공간정보와 속성정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구축되는 정보가 관계적인 정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혼돈을 하지 마세요. 지리정보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정보 두 가지는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리학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인문지리학에 대해서 배워왔고 자연지리학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만, 지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뭐죠? 시간적인 의미.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합쳐서 통합적으로 보는 거죠. 시공간적인 지리적인 현상의 분포라든지 변화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지리학의 가장 일반적인 시작이다라고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시간적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을 하는 지리학자 중에 마이클 워비라고 하는 그 미국의 컴퓨터 공학,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가 GIS를 했을 때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것이 GIS 지리정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하나의 항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리적인 현상을 지리정보화 했을 때 빼놓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시간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리정보의 특징과 특색을 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놔야 될 게 두 가지,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를 알아두시고요. 이 두 개를 바탕으로 해서 공간적인 관계를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공간적인 관계가 뭐다? 연결성, 인접성, 포함성을 가지고 있는 위상관계다라고 하는 거고, 동시에 이런 관계를 뭐와 함께? 시간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간정보와 속성정보, where과 what입니다. 어디에 뭐가 있냐? xy 좌표값으로 저장하는 게 뭐다? 위치에 대한 정보가 바로 공간정보고, 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지형, 지물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가 뭐다? 속성정보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명이 될 수도 있고, 인구 수가 될 수도 있고, 면적이 될 수도 있고 등등 각종 자연적인, 인문적인 정보를 결합해서 우리는 뭐다? 속성정보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이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독도의 지리정보가 뭐예요? 한국교원대학교의 지리정보가 뭐죠?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죠? 본능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where과 what. 공간정보와 속성정보. 어디에 독도가 있냐? 동경 132, 북위 37에 있는 그 위치에 독도에 대한 공간정보가 그거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뭡니까? 부가적으로 속성정보, 제주도도 아니고, 마라도도 아니고, 거제도도 아니고, 흑산도도 아니고, 동경 132, 북위 37 위치에 있는 그 섬은, 이름은 독도다. 독도의 면적은 얼마다. 라고 하면 부가적인 게 속성정보가 되겠습니다. 즉, 지명이 독도의 속성정보가 되고, 독도의 위치정보가 독도의 공간정보가 되겠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우리는 독도의 지리정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한국교원대학교 지리정보는 뭐죠? 한국교원대학교가 위치한 경기도 좌표값,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학교가 충북대학도 아니고, 서울대학도 아니고, 제주대학도 아니고, 뭐죠? 한국교원대학교라고 하는 학교 이름, 그 다음에 학생 수는 얼마고, 면적은 얼마고, 주소는 어디에 있고 하는 그런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속성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 얼굴 조금 이제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자, 뭐 제 얼굴 요만큼 나와도 되겠죠, 그죠? 여러분 부담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뭐 데이터가 어쩌고 저쩌고, 정보가 어쩌고 저쩌고, 쉽게 말해서 이제 지리 정보가 어쩌고 저쩌고, 이 데이터는, 이 공간 데이터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교재에 따라서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가 뭐지? 이렇게 혼돈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데이터와 정보는 당연히 다르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듯 다른, 같지 않은 게 데이터와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공간 데이터, 공간 정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자, 그 차이를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정의는요, 원래 데이터는 복수형입니다. 뭐 영어 시간도 아닌데 제가 갑자기 이제 복수형, 단수형 이야기하는데, 좀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데이터는 복수형이고 데이터 단수형은 데이텀이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텀. 자, 근데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지역이 있어요. A, B, C, D, 가나다라, 마바사, 뭐 이렇게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뭘 측정을 했어. 그게 오염량이든 무슨 뭐 소염 수치든 또는 무슨 뭐 등등. 여러분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A 지역에서 3, 6, A부터 F 지역까지 3, 6, 4, 4, 8, 5라는 이런 측정 값을 여러분들이 뭐 얻었어요. 자, 그러면 데이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거 요 전체 6개 지역의 측정량 중에 뭐죠? 이 3이라고 하는 이 3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것을 우리가 데이텀이라고 이야기하고 요거를 이제 다 합쳐서 이런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습니다. 데이텀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텀은 정말 하나의 단일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사실 데이터 자체가요. 데이텀이라는 게 또 따져보면 여러 개의 또 복합적인 데이텀과 데이텀이 모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데이텀보다는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거를 데이텀이라고 하지 않고요. 3, 6, 4, 4, 8, 5 이런 걸 우리는 하나의 개별적인 데이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뭐 5를 구성하는 뭐 데이터에 좀 더 세부적인 게 뭐냐? 그러면 데이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편의상 이 하나하나를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의 각각의 데이터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그럴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정보가 뭐죠? 이렇게 여기 나오죠. 이 정보는 뭡니까? 토탈 값 6개 지역에 내가 측정한 전체 데이터의 총합이 30이고 그거에 대한 평균이 6이다. 맞나? 맞습니까? 6이 왜 나왔지? 6이고, 다, 6개, 6,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제가 알아봐야 되겠지만, 갑자기 드는 생각이, 6이 아닌데, 5 아닌가요? 5의 5개 지역의 평균이면 5가 돼야 되지 않나? 갑자기 헷갈리네. 5 맞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정확한 계산값도 중요하지만, 정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각각의 데이터를 합치든 뭐든 이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무슨 의미가 들어갔을 때 그건 우리는 정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는 이제 예로 평균이라는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 최대값을 찾을 수도 있고 최대값은 8이죠. 이때 최대값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가면 그거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또는 최소값은 3이죠. 그죠? 그럼 최소값 내가 6개 지역에서 내가 측정한 데이터 중에 최소값이 뭐냐라고 하면 이거 좀 더 의미가 부여된 거기 때문에 정보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자, 좀 더 우리가 지리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와 정보는 공간 데이터와 공간 정보의 차이는 자,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각각 지점들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측정을 했어요. 그걸 보니까 여기는 이게 뭐 대충 보니까 이제 식생의 형태다. 그죠? 이런 여러 지점들의 내가 식생 형태를 분류를 해보니 1번부터 6번까지의 뭐 망그로브 적색, 망그로브 흑색, 뭐 야자 중에 코코넛 야자 뭐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식생의 형태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 지금은 요거 뭡니까? 그래서 이 적색 맹그로브는 1번, 오렌지는 6번 이렇게 해서 이름 붙여서 여러분들 이렇게 부여를 했어요. 자, 요거는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데이터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는 데이터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점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요렇게 지역을 나눠보니까 1번 지역, 2번 지역, 3번 지역, 4번 지역, 5번, 6번 지역으로 나눌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데이터에서 점점점 더 의미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정보에 가깝게 여러분들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뭐죠? 지역에 대한 해석이나 또는 식생을 구분하는 이런 의미가 처음 요거보다는 좀 더 의미가 더 부여되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A라는 지역을 망그로브라고 하자. B라는 지역을 야자 재배 지역이라고 하자. C는 감귤류 재배 지역이다 라고 하자. 이렇게 분류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때는 좀 더 정보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지리 정보에 가깝다. 뭐에 대한 이 지역에 대한 지리 정보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뭡니까? 이런 정보를 구성하기 위해서 좀 더 본질적으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요 의미가 뭐죠? 우리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요 앞에는 이 데이터보다도 더 원 데이터가 있겠죠. 그죠? 그걸 요거를 원 데이터, 로우 데이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놓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뒤에 슬라이드에는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데이터와 정보는 명확한 경계가 있다, 없다. 명확한 경계가 없습니다. 딱 여기까지. 여기서부터는 데이터, 여기서부터는 인포메이션, 정보. 명확한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여기까지는 데이터, 여기서부터는 정보가 아니고요. 이게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어느 순간부터 확 데이터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느냐. 의미 부여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점점점 정보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데이터와 정보는 어떻게 그 분석가가 의미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정보에 가깝고 데이터에 가깝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비유를 들었고요. 그렇지만 데이터와 정보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 분명한 차이의 가운데는 뭐가 있다? 의미 부여.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정보로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 슬라이드에서 의미 부여는 뭐죠? 토지 이용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 부여에 따라서 요게 정보가 되는 거고 요게 데이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와 정보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자, 그럼 좀 더 이제 우리가 더 넘어갑니다. 공간 데이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럼 이게 데이터라고 딱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는 계속 데이터인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이 데이터는 사실은 로우 데이터에서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정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간 데이터를 좀 더 이제 공간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붙여봅시다. 여러분들이 공간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공간 정보, 공간 데이터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위치에 대한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치, where, 어디냐라고 하는 거. 좌표값이 될 수도 있고요. 주소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 학교 주소, 교원대학교 주소. 그것도 위치에 대한 주소, 위치를 알 수 있는 간접적인 정보이지 않을까, 그죠? 자, 그래서 반드시 위치에 대한 정보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지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 각각의 지도에 대해서 주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소. 자, 이 주소는 뭐죠? 제가 이야기했죠. 주소는 속성 정보입니다. 그죠? 속성 정보, 공간 정보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이 주소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XY 좌표값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속성 정보가 왜 중요하냐? 즉, 달리 말해서 지리 정보는 공간 정보만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게 지리 정보가 아닙니다. 또 속성 정보만 있다 그래서 그게 지리 정보가 아닙니다. 뭐죠? 공간 정보와 속성 정보가 서로 결합되어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런다? 지리 정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간 정보는 요 주소 정보가 있고요. 요거에 따라서 사람 이름, 그리고 그 집 가격, 평당 얼마다 이렇게 할 때 요거는 속성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요 공간 정보와 공간 정보를 이야기해 주는 요런 주소 정보를 합쳐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옆에 나오죠. 교수님, 그러면 다 좋겠어. 다 좋아요. 위치를 이야기해주는, 그게 공간 정보입니다. 위치. 그 주소는 속성 정보이지만 그 주소를 통해서 우리가 위치 정보,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사람이라서 딱 보면 알죠. 이게 주소네. 여기까지 우리가, 저 위치를 알 수 있겠네. 우리 머릿속에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컴퓨터는 몰라요. 컴퓨터 그걸 알 수 있게끔 우리는 뭐죠?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가 요런 주소는 이 위치가 여기다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알려줘야 되는 거. 자, 그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가 먼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잘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GIS에서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이 필요한 거겠죠. 자, 그런데 GIS는 공간 데이터, 어떤 지형 지물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로 알려주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좌표값을 가지고 알려주는 게 세 가지. 포인트, 라인, 폴리곤. 근데 이 세 가지입니다.
말이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지도학을 배웠을 때 잘 생각해보세요. 점선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또 인간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든 지리적인 현상을 지도에 표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 형태의 도형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점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선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면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또 그게 또 나타날 게 있습니까? 점선면 말고 우리가 또 지리적인 현상을 지도에 도형적인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세 개로 나타내는데요. 자, 점으로 나타냅니다. 공간 데이터, 점, 하나의 XY 좌표값이죠. 그죠? 선, 하천 같은 경우, 도로 같은 경우, 지역의 경계, 선으로 나타냅니다. 그죠? 그리고 지역, 면으로 나타내죠. 자, 이걸 이제 폴리곤이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다각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동영상으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적으세요. 자, 그러면 공간 데이터는 위치에 대한 건데요. GIS에서는 XY 좌표값으로 나타내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가 점을 포인트라고 그럽니다. 포인트. 선을 라인이라고 그럽니다. 면을 뭐라 그런다? 폴리곤이라고 합니다. 폴리곤은 이제 다각형이죠. 자, 이 세 가지 지리적인 현상을 점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 선으로 나타내는 것, 면으로 나타내는 것을 점선면을 포인트, 라인, 폴리곤이라고 하는 GIS 데이터 형태로 우리가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이것으로 공간 데이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